안녕하세요. 트레이딩뷰 스터디의 김철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최고가 전략과 11사 전략의 합성 전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예스트레이더를 사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스트레이더는 제가 변동성 돌파 전략을 자동 매매하기 위해서 한때 써봤던 건데요. 제가 늦잠을 많이 자는 바람에 이걸로는 매매를 못하겠다. 왜냐면 이게 한 새벽 5시 정도 되면은 서버 연결이 끊기면서 로그인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가끔 백테스팅 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국내 주식이나 ETF, 지수에 대한 백테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뷰에서 되지 않은 종목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뷰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예스트레이더에서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이 종가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는요. 근데 예스트레이더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 11사 전략도 11월 초에 매수해서 4월 말에 파는 건데 이 트레이딩뷰에서는 종가에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인 5월 시가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백테스트를 돌렸었죠. 근데 예스트레이더에서는 종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4월 말에 종가에 파는 전략으로 백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죠. 근데 기간이 예스트레이더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88년부터 제공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뷰도 88년부터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는 지울게요. 합성 전략만 볼 거니까요. 자, 이 보라색 그래프 모양과 이 빨간색 그래프 모양을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초입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밑으로 빠지고 올라왔다 빠지다가 이제 쭉 올라왔죠. 여기서도 처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스템 성능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이제 1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매매했을 때 최종 이제 700만원의 이제 순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703%라고 할 수 있겠죠. 퍼센트로 따지면요. 근데 여기는 수익률이 뭐 10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떤 계산 방식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트레이딩뷰에서는 629%가 나왔으니까 좀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스트레이더에서는 종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승률을 보시면은 여기 있죠. 승률이 60%고요. 총 거래 횟수가 30, 총 거래 횟수 30으로 나오죠. 그리고 수익 거래 수가 18번 같고요. 손실이 12번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내주는 항목에 대한 뭐 이름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이제 진입 지점과 청산 지점이 이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 곡선이 이 예스트레이더에서 보인다는 거는 이제 실제로도 이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왕초보다 보니까 뭐 이런 수치를 잘 분석하거나 볼 줄은 모르겠어요. 뭐 봐봤자 뭐 승률이나 이런 거 보고 최종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났고 그런 것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것을 보시면은 역시나 결과가 좋게 나와요. 여기서도 삼성전자 보시면 트레이딩뷰에서는 이제 2004년부터 밖에는 제공이 안 되는데요. 2004년 이전에도 보시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이 예스트레이더에서 이 전략을 짜본 이유는요, 그 트레이딩뷰에서는 국내 주식 관련된 그 종목들이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TF 이런 거는 제공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11월 4월에는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지수 ETF를 매매한다 그렇게 쳐보면은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제 채권에 투자하면은 괜찮다 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해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스트레이더에서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ETF를 골랐어요. 일단 11월 4월에는 그 최고가 전략과 11사 전략을 합성해서 코덱스 200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100만원을 가지고 해보면은 지금 한 34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 11월 4월에는 그냥 지수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채권을 대신할 만한 ETF로 코덱스 국채 선물 10년 ETF를 골라봤습니다. 이거는 11월 4월이 아니고 이제 5월 10월로 해야겠죠. 그렇게 했더니 우상향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고가 전략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11월 4월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최고가가 갱신되면은 매수 유지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합집합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죠. 그러면 이 시스템 포트폴리오 분석을 눌러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돌려보면은 수익률은 이렇게 우상향 하는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성을 해보면은 이런 빨간색 그래프에 대한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코덱스 200이 일자로 누운 이런 구간들을 보시면은 이제 5월부터 10월이라는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국채 ETF를 투자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 기간을 보시면은 국채 ETF의 수익률은 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성한 결과, 뭐 정확히 말해서 뭐 합성은 아닌데, 만약에 이 두 전략에 대해서 동일 비중의 금액을 가지고 간다면은 이런 빨간색 그래프에 대한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는 이 국채 ETF를 매매하지 않을 거니까요. 얘는 그냥 옆으로 눕겠죠. 11월부터 4월까지는 지수 ETF를 매매할 거니까요. 이렇게 또 수익률을 기대해 보면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에 대한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수 ETF하고 국채 ETF가 같은 달에 최고가를 갱신한다면은 두 가지 이제 비중을 뭐 50대 50으로 가져간다거나 뭐 그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시장의 변동폭을 좀 더 큰 비중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80%, 국제 ETF에 뭐 20% 이렇게 돈을 그 비중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최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면요. 그러면은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해봐서 이제 두 가지의 테스트 기간을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 갱신은 동일하게 가보고요. 이 월을 정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지수 ETF는 5월부터 10월까지 해보고요. 이 국채 ETF는 11월부터 4월까지 해보면은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이 코덱스 이 지수 ETF는 안 좋네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합쳐 보겠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국채나 이 지수 ETF나 둘 다 이제 수익률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둘 다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도 별로 수익률이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 지수 ETF는 최고가 갱신을 쓰면서 11월부터 4월까지 하시고, 이 국채 ETF도 물론 이렇게 11월 4월까지 하셔도 수익은 나는데 이 수익률 차이가 좀 있어요. 11월 4월까지 전략을 쓰셨으면은 이제 100만원 대비 21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얻었고요.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하시면은 좀 더 높아집니다. 33만원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두 가지 전략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기간 분석을 보시면은 이 코덱스 200은 5월부터 10월 사이는 매매를 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매매가 되는 경우에는 최고가를 계속 이제 갱신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국채 ETF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겠죠. 단 얘도 이제 최고가를 갱신하는 구간이 있으면 매매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코덱스 200 지수 ETF가 이 5월에도 오르는 구간을 보시면은 참 신기한 게 이 국채 ETF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지수 ETF가 최고가를 갱신하는 구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 50대 50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80대 20 아니면은 뭐 100대 0으로
그렇게 비중을 조절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구간은 참 좋죠.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국채가 열심히 벌어다 주고, 자, 11월과 4월 사이에 국채가 매수되는 경우는 이제 국채가 최고가 갱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국채가 이제 최고가를 갱신하니까 이제 ETF 수익률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채가 올라서 지수가 내려간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개의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뭐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나눠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 백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5월부터 이제 10월에는 이 국채 ETF를 매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최고가를 갱신하지 않는 이상 국채 ETF를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향후에도 이 전략이 통할까? 라는 거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스스로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전략도 모르고 아는 전략은 이거 하나뿐이라서 이 계좌를 4월 말까지 유지하고 이제 5월 초가 되면은 최고가 갱신하지 못한 종목은 매도하고요. 이 국채 선물 10년 종목을 매수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매수한 결과를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전략을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백테스트가 필요한 어떤 전략이 있을 때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트레이딩뷰라든지 예스트레이더에서 또 스크립트 짜서 백테스트 한 결과를 저희 생각과 함께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좋은 전략 찾으면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백테스트해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